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군 정치하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났습니다. 5.10 총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김달삼을 지도자로 하는 공산 게릴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찰 관서들을 습격합니다. 도내에 있던 경찰 관서 15곳 중에 14곳이 공격받고 또 서북 청년의 사무실도 공격받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어서 1949년 5월에야 종료가 되고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특히 첫날에만 경찰관 등 30여 명이 희생당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건은 단일한 사건이거나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제주도 내에서 좌우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전인 1947년 3월 1일 날 남노당 주도로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이게 허가받지 않고 진행되다가 경찰이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들을 체포 수감합니다. 그러자 남노당은 그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하면서 3월 8일 날 감옥소를 향해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놀란 경찰관이 발포를 했고 결국 남노당은 5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노당 등 공산분자들은 경찰에 대한 정오 감정을 키우고 또 한편 미군정은 공산 세력의 확장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경비 인력을 정원하고 서북 청년회를 제주도에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는 누구인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주모자는 제주도민이 아닙니다. 여기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도록 지령한 사람은 남노당과 박헌영입니다. 남노당은 1947년 11월 18일 날 총선거 반대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박헌영이 인민항쟁을 지령합니다. 총선거 반대를 위해서 인민항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8년 정초에는 총파업을 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2월에 전국적으로 파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헌영은 그 4.3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서 평양에 도착하던 4월 20일 날에도 총선거 반대 사보타지를 하라는 지령을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4.3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 현지에서 지휘자는 그 김달삼입니다. 김달삼은 제주도가 고향으로 그 원래 이름이 이성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편 군사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이덕구입니다. 김달삼과 이덕구 이 두 사람은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교토와 오사카에서 졸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았던 나름의 인텔리고 해방 이후에는 제주도에 와서 중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일본이 남기고 간 그런 무기들을 몰래 가지고 산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경찰과 공공 관서들을 습격한 것입니다. 이 무장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 명분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5.10 총선거를 반대한다, 좌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군정을 돕는 우익과 경찰을 제거하겠다. 세 번째는 제주도민의 한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것은 소련의 방침이고 또 북한 공산당, 남한의 그 노동당, 남노당 이 세 그 공산주의자들의 지령입니다. 지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런 유엔 감시와 총선거를 반대했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 그 북한을 오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침에서 어쨌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5.10 총선거를
방해, 좌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4.3 사건을 일으킨 주된 그 이유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3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한이라는 것은 사실 불확정적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 김달삼이가 구현대장 김익렬을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제시한 그 요구사항 중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달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족 반역자, 친일 경찰, 그리고 서북 청년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축출하라. 그리고 제주도민으로 관료, 경찰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김달삼의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제주도민으로 공무원을 임명하고 제주도민으로 경찰관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은 고도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분리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은 공산 측에서 공세를 계속 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경이 되면은 점차 경찰과 군에서 국방경비대가 정비를 하면서 반격을 시작하고 또 진압 내지 토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 제주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구연대, 김익렬 연대장은 공산 반란 봉기자들과 이렇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김달삼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엇박자였습니다. 서로 어떤 합치점을 만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만 했습니다. 여기서 김달삼은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족 반역자, 친일 경찰, 그리고 서북 청년회 전부 축출하라. 그리고 제주도민으로 관료, 경찰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지금 무장 공산 게릴라들을 전부 뭐라고 할까요? 안전보장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족 반역자라는 것은 대개는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반동계급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익 민족주의자,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 경찰이라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친일 경찰이 아니라 이미 일제 강점기 때 일제 때 경찰했던 사람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익들을 제거하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주장을 했고, 여기 김익렬 연대장은 거기 가서 모두 무장 이런 군사적으로 이런 공격하는 것을 멈춰라. 이런 공산 게릴라들의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멈춰라. 그리고 무장을 해제하라. 그러면은 기순하면은 안전을 보장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공산 게릴라들이 스스로 총을 벌이기를 기대하기는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웠죠. 결국 그것은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무산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5월 정도가 되면은 미 군정 장관 딘 소장입니다. 윌리엄 딘 소장인데, 이 사람이 주도해서 제주도에 빨리 이런 공산 게릴라들의 이런 공격을 진압하고 빨리 제주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5월 10일 총선거 날에도 계속해서 공산 게릴라들이
그 도로를 훼손하고 또 교량을 파괴하고 전선이나 전화선을 끊고 이런 계속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또 이런 총선거를 방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총선거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무난하게 5.10 총선거를 했지만은 제주도만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제주도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5.10 총선거가 되지 않는 대신에 이제 그 미군정 장관 딘 소장에 의해서 그 국방경비대 병력과 경찰 인력을 정원하게 됩니다. 국방경비대의 경우 구연대에서 육지에서 수원과 부산으로부터 1개 대대씩 받아서 2개 대대를 정강해서 구연대의 2개 대대가 정강하면서 강화된 더 강해진 어떤 그런 연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그 11연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군대를 강화하고 거기에 새로 연대장으로 그 박진경을 데려옵니다. 박진경은 국방경비대 사령부에서 인사참모를 하다가 중령 계급을 달고 있었는데 와서 강화된 어떤 그런 연대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서 거기 연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5월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육지에서 받아와서 정원을 하게 됩니다. 박진경이 오던 1948년 5월에 당시에 제주도에 대해서 사실은 군 장교들과 사병들은 모병이 다릅니다. 군 장교들은 서울에서 국방경비사관학교 어떤 간부 양성기관에서 양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서울에서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현지 자대로 배치하는 그런 제도였고, 사병들은 현지 모병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구연대 사병들은 전부 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다만 장교들은 전부 서울에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그 자익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장교들도 대부분 제주도에 가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진경이가 딘 소장의 신임을 받고 거기 연대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박진경 연대장은 자신을 보좌할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결국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으로 제주도 사람 본기자들을 진압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명신 장군, 그 당시는 소위죠. 우수하게 졸업한 최명신을 데려간 것입니다. 이런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최명신이가 그때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하는 즈음에서 좀 더 일찍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만은, 거기 도착했을 때 구연대 자기가 맡은 소대원들 전부 제주도 사람입니다만은 얼마나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이 살기등등한지 정말 섬찟했다는 그런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아주 감정이 아주 상해져 있었고, 제주도 사람의 육지에서 파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대 감정도 굉장히 컸고, 또 군 내에 공산분자들이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최명신 소위도 여기서 수차례 암살 위협을 당합니다. 실제로 총알이 옆으로 바로 비켜갈 정도로 그렇게 암살 위협을 당했지만은 최명신 소위는 거기서 제주도 사람 사병들과 아주 동고동락하면서 그래도 사병들의 도움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했는데, 박진경 대령은 거기 와서 6월 18일 날 암살당합니다. 식사 마치고 취침하는 가운데서 잠자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창문 열고 총을 쏜 것인데, 어이없이 그렇게,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장은 컸습니다. 딘 소장은 그 사건을 사실상 지휘부 가장 순회를
부대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인데 사건이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실 도저히 제주도 사람으로 제주도 사람을 진압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러고 완전히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육지에서 많은 병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육지 병력으로 이제 진압에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 정권이 9월 9일 날 또 출범합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군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스리고 북한에도 소련군이 뒤로 빠지면서 김일성 공산 정권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도 남북한에 각각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이 서로 적대하는 만큼이나 제주도에서도 진압군과 공산 게릴라들 사이에 불꽃 튀는 어떤 그런 접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948년 말까지 계속해서 군경의 어떤 진압이 강하게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949년 초에 공산 게릴라들이 다시 또 반격을 시도하지만은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오히려 더 토벌이 되고 또 추격을 피하지 못하고 진압되는 어떤 그런 사태로 전개가 됩니다. 이미 1948년 말에 진압되지 않은 공산 게릴라 병력이 약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49년에는 거의 잔당소탕 정도로 그렇게 약화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또 정식으로 국방경비대가 국군이 되면서 국군의 주도권을 잡고 더욱더 강경한 진압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토벌과 또 이렇게 공산 게릴라들의 공격, 그 사이에 낀 민간인, 이런 삼자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법적으로 되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못했습니다. 당시에 미군들이 이런 여러 가지 목격담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포함된 그런 집단 학살된 어떤 그런 시체들을 보고 간 미군들이 증언을 하고 또 경찰이 방금 이렇게 민간인들을 집단 처형하는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고 그런 것들을 증언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은 미군이 그것을 막지는 못하고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당시에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군들이 오히려 증언을 남겨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재조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제주도 거기에 추모하는 기념탑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는 그런 것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 제주도 4.3 사건 1948년 4월 3일부터 1949년 5월까지 동안에 희생자가 확실하게는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또 크게는 3만 명 가깝다,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경찰들도 초기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후에 민간인 희생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를 하고 또 기념탑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